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 했지? 대안 얘기 했었잖아요. 대안 이거 땡땡이 이거를 동발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거 크기 차이만 있는 거지. 동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마 동량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땡땡 치면서 대안 하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모두 다 평안하다. 너는 다 평안하다. 그게 뭐냐면 본체론이거든요. 본체론. 이미 너 자신은 깨달아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식 주장이에요. 그게 선종에서도 나오고 화엄이나 천태에서도 나오는 건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불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해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이렇게 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땡땡이 중 이렇게 할 때 그 땡땡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동량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동량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다. 이게 동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치고 다니고 여기에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얻고 이걸 다시 주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땡땡이 중 할 때 그 중은 무리 중자고 떼거리라는 뜻이고 원래 승가가 상가, 길드, 가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번역하면 중이 되는 거고 이게 떼거리라는 뜻이니까 이게 무리라는 뜻이고 이 승이라고 하는 거는 승가할 때 승가에서 가를 탈락시켜서 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서역어에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식의 방식이 서역어에서 변형된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승.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승이 승님이 되고 우리나라 사장님, 사모님 할 때 그 님이 되고 이게 스승님이 된다고. 이거 훈몽자회나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승의 대응어가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사부라고 하는 표현을 스님들한테도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장사가 중국 사람들은 이름을 한자로 축약하거든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측사가, 규기가 이렇게 하는 게 규사가, 기사가, 뒷자를 대부분, 뒷자를 써요, 뒷자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 신성일 영화나 이런 데서 뭐 민이라고 해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족보가 중국에서까지 연유가 되는 거라고. 그 느끼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거지 같은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족보가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 게. 그래서 이거는 음사고, 이거는 지금 번역어고, 그래서 나쁜 의미로 쓸 때는 이제 조금 폄하할 때는 중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땡땡이라고 하는 거의 시조는 대안일 거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나중에 건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치고 안 그러면 목탁을 치고 이러면서 길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화주를 받아서 절일 불사를 하거나 이럴 때 화주를 받아서 하는 걸 그런 걸 건립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하는 거.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길을 막고 삥을 뜯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길을 막고 스님들이 하진 않고 대부분 신도단체들이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스님들이 하는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고 건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 꽹과리라든지 그걸 광세라고 하는데 꽹과리가 약간 달라요. 광세나 그다음에 안 그러면 목탁을 가지고 치면서 했었고 아마 예전에는 이 동발로 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량질 이렇게 뭔가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조계종의 승려법에 보면 탁발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는 탁발이 제가 되게 그런 얘기도 예전에 논문에 썼었는데 부처님은 탁발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조계종에서는 탁발이 금지된다. 왜 금지되냐면 이게 상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삥 뜯는 사람들이 있어. 정체불명 이렇게 삥 뜯는 사람. 안 그러면 그냥 길에서 뭐 예전 같으면 요즘은 그거 잘 못 보겠던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서울역이나 뭐 저기 뭐야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번화가에 가면 그냥 길에다 복전함을 놓고 목탁을 쉐리 쳐요 계속. 근데 그게 수입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 잘 안 돼. 수입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용산으로 박물관 옮기기 전에 예전에 창경궁 옆에 박물관이 있었잖아요. 서울 국립박물 맞나요? 그 박물관 옮기기 전에 옛날에 그 박물관에서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나이 들어나고로.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박물관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인가 뭐 그 정도 때 박물관에 갔었는데 초등학교도 굉장히 저학년이었을 때 갔는데 거기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불상 앞에 1,000원짜리가 진짜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가 있구나. 저걸 어떻게 아니 어린 마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1,000원짜리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지금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80년대 초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게 1,000원짜리 굉장히 큰데 진짜 그러니까는 전시해 놓은 불상인 거야.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게 무슨 특별히 영험한 불상인 게 아니고 그냥 박물관에 전시하는 불상인데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넣은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 이제 뭐 박물관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박물관은 둘째치고 절에도 그렇게 안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때였고 그래서 큰 불사는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로 거의 끝납니다. 그 나머지 절에서 뭐 하는 큰 불사들 뭐 이런 게 나오면 대부분 이게 정부 예산을 받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민간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을 보면 참 생각이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많던 그리고 아마 교회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탁발 같은 경우도 아마 잘 됐을 거고 근데 지금은 뭐 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뭐 그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아예 승려법에서 그게 금지가 돼서 걸리면 그게 징계 사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안같이 그냥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화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뭐 어려운 절을 뭐 불사를 한다거나 뭐 필요한 걸 뭘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 생계형 분명히 나온다고 이게 좀 된다 싶으면 그 생계형 나오거든. 그런 놈들 때문에 이게 나쁜 의미로다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량질 무슨 질 이러면 대부분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우리 표현에 무슨 질 한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서방질. 비유를 들어도 거지 같은.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놈 이러면 그것도 되게 무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디든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상태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태 나쁜 사람들이 뭐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더 붙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통일신라 직전부터 통일신라 직후에 굉장히 혼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뭐, 같은 단일 민족이고, 그 웃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고, 백제나 고구려가 신라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신라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네는 우리한테 정복된 거지. 뭔 개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떠한, 세계관이 존재해야 될 필연성이 대두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때 떡상했었던 이제 화엄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게 쿠팡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엄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한 370년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이제 세계 제국이기도 하고 통일 제국이 들어섰고, 우리도 한 600~700년 가까이 분열돼 있었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신라로 인해서 이렇게 통일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위에까지 다 통일한 건 아니지만 통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천태종, 수나라 때는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화엄종이거든요. 버전이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계속 유행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상품성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천태종이 화엄종 등장하고 바로 몰락하게 되는지도 기회가 되면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천태종은 강남 쪽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그런데 수나라 때까지는 강남 세력이 상당했었고, 그게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양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양주 총독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들어서면 낙양하고 장안 중심으로다가, 특히 이제 장안이죠. 장안. 그렇게 해서 수도가 강북쪽으로 쫙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요 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 크게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부산이 원래 수도였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수도가 옮겨졌네. 아니면 서울에서, 그렇게 비유를 들면 서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내가 크게 사업을 했어. 근데 행정도시, 안 그러면 뭐 수도 이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랑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으로 진짜 다 옮겨간 거야. 다 옮겨간 거야. 그러면 서울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서 절로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여기를 지킬 거냐. 당연히 옮기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섣불리 옮겨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의 기득권도 잘못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조가 수나라 같이 또 몇십 년 안 가갖고 간다,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서울에서 패권자야. 그런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겼어. 완전히 옮긴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분이 옮겨간 게 아니고 완전히 옮겼어. 그때 내가 그걸 빼서 어느 정도 이상 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사장,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저쪽으로 완전히 몸을 뺄 거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창업자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내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창업자가 아니고 나는 물려받은 사람이고 나랑 비슷한 대등관계가 여러 명이 있어. 경쟁 중이야. 그럼 못 뺍니다. 빼는 순간 돌아갈 퇴로가 없어져요. 여기는 신천지고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쪽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태대사가 살았으면 옮겨갔을 수도 있을 건데, 천태대사는 죽었고 그 밑에 이렇게 제자들 그룹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2대 3대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못 갑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강북에서 장사가 굉장히 잘 돼. 예전에 강남 개발하기 전에. 근데 강남이 개발되고 있대. 야, 이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놓치면 강북은 훅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태는 못 움직였고 화엄종은 어차피 장안에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싸이월드가 도토리 팔아먹다가 골로 갔다. 그거를 변신해야 될 시기에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KT나 SK텔레콤도 카카오한테 물리게 된 게 카카오가 훨씬 큰 기업입니다. KT나 이런 텔레콤 이런 거보다 우리 그런 거 봤잖아.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거지 같은 뭐 존재하지도 않는 점포 하나도 없는 게 상장과 동시에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커.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카카오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SK텔레콤이나 KT가 문자 팔아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딱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도 저질러보고 저렇게도 저질러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잃을 게 없어서거든.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함부로 말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시도도 못해. 왜? 그게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2명 봤지. 그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가진 게 많은데 막 말하는 사람들. 보통은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지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은 움직이기가 어려웠었고 이미 등치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러다 보니까 시류를 놓치게 된 거고 흐름이 바뀌어 버렸는데 화엄종은 새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장안에 시작했느냐 강남에 시작했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태종도 당나라 중기 정도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장안 쪽으로다가 왜냐하면 이쪽이 망했거든. 완전 망했거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강북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강남이 떡상을 하고 있어.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놓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도 뭐 옮기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안정적인 수익이 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쪽에 상권이 쫙 몰려가면서 이제 이쪽이 망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그냥 말라 죽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추스려서 이거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추스려져요. 그게 나중에 이제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천태종의 현계다면이라고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좀 끌어올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화엄종 버전이 중국에서 지배 이데올로기 당나라 때 딱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중국이 통일하면 대부분 우리도 통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영향은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영향 많이 받습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화엄종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화엄종의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의상과 온용.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대로 배운 무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김두한 실화손익과 그런 거 있어. 약간 잡과들. 그러니까 그냥 시정 잡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스타일.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 배운 사람. 이렇게 되면 돼. 그렇게. 약간 신사적이고 이거는 그냥 변칙 기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삼국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일 직후까지 굉장히 가치관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때 엄청난 역할을 했었던 게 자장률사예요.